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학 개론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마음학 개론 중에서도 정수영 작가의 내려놓기라는 작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수영, 진지하지만 진지충이고 싶지 않은 사람, 타인에게 웃음을 주고 싶지만 가벼운 사람은 되기 싫은 사람, 리즈 시절의 모습을 꿈꾸지만 후덕한 모습으로 현실을 사는 사람, 소통을 잘하고 싶지만 나와의 소통은 부족한 사람, 완벽하고 완전하고 싶지만 허점투성인 사람, 이렇게 모순과 허점투성이지만 그 허점을 받아들이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나와 타인에게 미소를 건네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럼 이어서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정수영 작가의 내려놓기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고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가 한 말이다. 고쳐쓰기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이기도 하며 노벨상 수상작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200번이나 고쳤다 한다. 하지만 초고가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수백 번, 수천 번을 고쳐 쓰더라도 시적이 있었기에 고쳐 쓰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일단 쓰레기같이 보여도 시작을 했으니 말이다. 우리는 수많은 시작과 처음을 마주한다. 어쩌다 오늘을 살고 어쩌다 어른이 되었으며 어쩌다 부모가 됐다. 녹색창에 처음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교육 관련 서적들부터 인생의 경험을 담은 서적들까지 수없이 처음이라는 설렘과 낯섦에 대한 두려움을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발전시키려는 의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나 또한 어쩌다 나의 앞자리가 바뀌는 게 그다지 반갑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다.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처럼 나만의 시작과 고쳐쓰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마 아무리 고쳐쓰기를 해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완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종종 주변에서 무언가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게 나이기도 하다. 가장 시작하기 어려운 것은 해외여행 가는 것이다. 그게 왜 어렵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해외여행?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가면 되지.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을 좀 무서워요. 누구는 영어 잘해서 가냐? 번역 어플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영어 못한다고 외국 사람들이 사기치면 어떡해요? 으이그. 동료들과 휴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화이다. 해외여행이 왜 그렇게 중요한진 모르겠으나 항상 루저가 된다. 영어 울렁증이니 사기를 당하니 나름 최고의 핑곗거리라고 생각했지만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긴 놈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주소 비판과 해외 치안까지 걱정하는 것이 남들에게는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남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도 한때 유학 경험이 없었다면 나와 같은 질의 영어 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답도 잘해주는 손전화기 하나씩 들고 다닐 것이며 다른 나라의 치안이 걱정되긴 하겠으나 유단자라도 되는 것일까? 그다지란다. 나와의 조건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나의 핑계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다.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궁금한 것도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제 아무리 번역 어플이 좋다 한들 내가 현지인이라면 번역 어플을 들이대며 물어오는 이방인을 마냥 귀엽게만 볼 수 없지 않은가. 이왕 비싼 돈 주고 가는 거 뭔 말인지는 알아먹어야 허덕이지 않고 공항 입국심사 직원에게 여유 있는 미소라도 던져줄 거 아닌가. 이런저런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 뭐 어디 해외여행 하나뿐이겠는가. 하지만 남들이 하는 말에 내 합리화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시작이라는 출발점에 서는 순간, 아니 발을 딛기 전부터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내 발을 꽁꽁 묶어놓은 것은 내가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마음. 이왕 어렵게 시작한 거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서.
단지 잘 해내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해외여행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나 또한 해외여행을 가려면 무조건 영어는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나를 모국어가 통용되는 이곳에만 묶어둔 게 아닐까? 물론 처음부터 잘하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 태어나 보니 재능이라는 금수저까지 손에 쥐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시작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며 해밍웨이처럼 200번 이상의 고쳐쓰기를 해왔을 것이다. 즉,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고 완벽한 사람 또한 없다. 그냥 한번 시작해 보려 한다. 지금 당장의 어설픈 작은 꿈틀거림이 자고 일어나면 당장 일확천금과 능력 최고치의 전문가로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의 사소한 한 걸음으로 아주 조금 성장하겠지. 네, 다음 소제목은요. 그럼에도 라는 소제목으로 이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월급마냥 한 달에 한 번 내게 전화하는 친구가 있다. 5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드문 친구 중에 한 명이다. 소심하고 모난 내 성격을 중학교 때부터 감내했으며 내 말에 태클 하나 없이 지금까지 내 옆에 있어주고 나보다 키는 작지만 배려의 크기는 큰 녀석.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이자 아산의 치안과 국민의 안정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인 녀석. 어느덧 가장이 되었고 각자의 일에 충실히 산다고 쉽게 만날 수 없는 걸 보면 우리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듯 했다. 뭐하고 지내? 나야 똑같지. 너는? 나도 똑같지. 언제 한번 파주 놀러 갈게. 어느 날부턴가 별 의미도 재미도 없는 말만 늘어놓고는 통장에서 월급 빠져나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전화를 끊는다.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뺑이를 치고 있던 그때도 면회 한 번 오지 않고 어렵게 외박 나가면 내가 영창이라도 가길 바란 건지 이주 지역 이탈을 밥 먹듯이 하게 만들었던 그놈이 나를 보러 여기까지 온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넌 내게 신뢰를 잃었어 임마. 그런데 한 달 후, 그 후에도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마냥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단지 내가 뭐하고 지내는 게 본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만큼 궁금한 건지 여기까지 놀러 온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을 하려고 전화한 건지 도통 그 녀석의 속을 알 수 없었다. 몇 달 후 그 녀석의 말처럼 나를 보러 왔다. 다음날 야간 근무임에도 하루에 반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시간여를 소비해서 왔다. 하지만 본인이 굳이 시간을 쪼개서 파주까지 온다고 하니 구태여 말리지 않았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한가하네 라며 보자마자 면박을 주었다. 그러고 보면 난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를 추억하며 들어간 술집에서 나의 다이어트 욕구를 다이시키는 것들과 내일이면 증발해버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로 술잔을 비워나갔다. 그러다 뭔가 눈치를 챈 듯 야, 너는 파주까지 왜 오냐? 시간이 많냐?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아내의 폭풍 같은 잔소리와 집안일을 잠시나마 도피하기 위해서 단지 이 녀석은 도망치기 위해서 나를 보러 왔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냥 웃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냥 너 보러 오는 거지. 네 와이프도 보고. 이유가 멋이 중한디 그게 다여. 내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냥이라니. 왕복 4시간의 피로와 다음날 종일 괴롭힐 숙취를 감당해야 할 것인데 이유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니. 그 후 녀석은 수차례 방문했고 틈날 때마다 여전히 싱거운 전화를 해오곤 한다. 나 또한 한결같이 굳이 온다는 사람 말리지 않고 보자마자 여전히 면박 주기 바쁘고 매번 똑같이 굳이 여기까지 왜 왔는가 묻고 그냥 왔소 라는 대답을 반복한다. 살가운 표현 하나 없이 보자마자 면박만 주는데도 있는 그대로의 내 존재 자체만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다. 더 나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재만으로도 이해해주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 소제목은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소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질 수 없는 너,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 그리고 완벽한 선택, 지하철 3호선, 마스크 벗고 싶다. 그리고 별은 어둠이 있어야 보인다. 그리고 에필로그까지 해서 이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마음학 개론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수영 작가의 내려놓기라는 작품 함께 살펴봤는데요.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찾아보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저는 다음 작품에서 만날게요. 안녕!